당장 조금의 기후변화나 지진만 일어나도 나라가 위태로울 정도로 큰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인류에게 대륙과 대륙이 분리되고 있는 엄청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은 현재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케냐의 남서부 지역에서 깊이 15m, 넓이 20m에 달하는 거대한 균열이 수킬로미터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균열 근처에 살던 마을은 갑작스럽게 집이 두 동강 나고 도로가 파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지역은 동아프리카 지구대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지구 지각의 주요 균열 지역 중 하나로 아프리카 대륙 동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지각판 분리대입니다. 현재는 아덴만에서 케냐, 탄자니아 등을 거쳐 짐바브웨까지 이어져 있죠. 케냐 정부는 처음에 이 거대한 균열의 원인을 폭우로 인한 집안 침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질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 균열의 실제 원인은 지각 밑의 멘틀 움직임에 따른 대륙판 이동임이 밝혀졌습니다. 런던 지질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동아프리카 지구대의 균열은 케냐와 에티오피아 사이의 멘틀에 연안 암석층에서 올라오는 열 때문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열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인 킬리만자로 산의 하산 활동을 촉발시킬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케냐를 넘어 아프리카의 뿌리라 불리는 동아프리카의 넓은 지역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아프리카 대륙이 대륙판 변동으로 인해 동서로 나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해수면이 상승해서 섬이 바다가 되거나 육지가 섬이 되는 것과는 다르게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는 대륙이 쪼개지다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 즉 지각을 구성하는 판 구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독일의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너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는 약 3억 년 전 판게아라고 불리는 거대한 하나의 초대륙이 존재했습니다. 이후 수백만 년 동안 지구 내부의 움직임에 따라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판게아는 각각 여러 개의 대륙으로 쪼개지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5대양 6대주의 모습으로까지 변화해온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 내부에 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이론은 더욱 신빙성을 얻게 되었는데요. 육지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육지와 해양을 포함한 거대한 판이 그 밑에 있는 멘틀의 대류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 판들은 크기에 따라 웬만한 대륙보다 큰 것도 있고 한 나라 정도로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들은 서로 맞물려 있어 멘틀의 대류에 따라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워지기도 하는데요. 판과 판이 충돌하여 새로운 대륙이 형성되기도 하고 하나의 거대한 판이 두 개의 판으로 갈라지면서 새로운 바다와 해저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는 오늘날 세계지도에서 손쉽게 예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와 대서양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억 년 전 인도는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었고 인도와 유라시아 대륙 사이의 바다에는 두꺼운 퇴적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서서히 북상하여 유라시아 판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저 퇴적물이 밀려 올라가면서 뾰족한 습곡과 단층이 생겼고 이로 인해 오늘날의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된 것입니다. 현재도 히말라야 산맥은 매년 약 0.5cm씩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부와 서아프리카 지역의 모양이 마치 퍼즐처럼 딱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두 대륙이 원래 하나의 대륙에서 쪼개졌다는 증거입니다. 대륙이 분리되면서 해저가 확장되었고 그 사이에 거대한 해구와 해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서양 중심부에는 깊은 수심의 중앙 해령이 존재하고 있죠. 판과 판의 움직임은 화산 폭발과 지진과 같은 치명적인 자연재해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각각의 판들이 매년 수 센티미터의 속도로 멘틀 위를 이동하면서 마찰을 일으키는데 가끔 지구 내부의 힘이 마찰 저항을 초과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미끄러짐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진은 당연히 판의 경계선 위에 있는 국가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겠죠. 흔히 지진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 불행하게도 일본은 무려 4개의 판이 만나는 경계선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토록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팔이나 튀르키예, 남아메리카와 같은 지역도 판의 경계선에 위치하여 종종 큰 지진의 피해를 입는 지역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는 가장 큰 단위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육지나 바다가 아닌 그보다 더 밑에 존재하는 판이며 판의 움직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동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거대한 균열도 결국 판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또한 거대한 대륙답게 서쪽의 누비아 판과 동쪽의 소말리아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쪽의 소말리아 판이 누비아 판으로부터 서서히 동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균열 현상은 매년 약 0.6cm씩 벌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륙 분열을 목격할 수 없습니다. 최소 수백만 년이 지나야 동서로 분열된 아프리카를 볼 수 있죠. 특히 에티오피아 아파르 지역의 균열의 경우 삼중 접합부로 불리는 지역으로서 아라비아판, 누비아판, 소말리아판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또한 해저 확산 과정으로 인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동아프리카 지역은 결국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마치 뉴기니 섬과 같은 거대한 대륙섬이 될 것입니다. 만약 수백만 년 후에도 동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아주 흥미로운 상상을 해보자면 소말리아판의 균열로 인해 우선 굉장한 이득을 보는 국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바다가
바다가 없는 내륙국인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인데요. 그동안 바다가 없어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인 두 국가에 새로운 해안선이 생기면서 경제 또한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세계 무역 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 중 하나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 사이에 있는 홍해와 아덴만을 무조건 지나가야 하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 이 부근에선 그 유명한 소말리아 해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프리카 균열로 새로운 대륙이 생긴다면 홍해로 들어가는 길목에 새로운 해협 또한 생기게 되어 세계 무역 시장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연히 새로운 해협을 해안선으로 두게 되는 서쪽의 수단, 우간다, 그리고 동쪽의 에티오피아와 케냐와 같은 나라들은 해안 거점 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아프리카 균열은 풍부한 화산 활동 및 지질 활동을 촉진하여 인류로 하여금 잠재적인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 2005년부터 20년 가까이 진행된 균열 현상에 현재 케냐 정부는 갈라진 지각 틈에서 올라오는 열을 이용하기 위한 발전소를 설립해 낙후된 케냐 전역에 100%의 전기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려면 최소 3000m에서 4000m까지 드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케냐의 열곡대에선 900m만 파도 지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손쉽게 에너지원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이죠. 케냐 정부는 땅속에서 올라오는 지열 에너지로 1만 메가와트의 전력을 더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열 계곡은 오랜 시간 축적된 지질학의 근본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인류의 기원이라 불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 루시가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했던 것처럼 균열로 인한 새로운 지질의 발견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지질학적 발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과거 거대한 초대륙이 수억 년의 시간을 거쳐 여러 개의 대륙으로 쪼개질 시기에는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수백만 년 뒤 동아프리카가 두 개로 쪼개져 새로운 대륙 또는 섬이 형성될 때에 인류는 여전히 존재해 있을까요?